자, 갑시다. 다음 종합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황당하죠. 단어 종합 문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까지도 포함해서, 왜냐면 지금 이 구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충 알아두자, 겉핥기식이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기 위한 건데, 문제 자체는 기본소를 다 배웠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는 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돈은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웃돈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웃과 돈에 합친 거니까 대표음이 나와서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된 소리가 나서 돈,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럼 발음이 얘는 하나입니다. 시내가는 사이소리 현상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내가도 되지만 표기가 시옷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되더라? 시내가도 된다. 두 가지가 되더라. 세 번째는 맛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엇도 되고요. 듣다도 되지만 무엇도 되더라. 맛있다도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협의 어떻게 발음될까요, 여러분들? 협의도 되고요. 연음이 돼서 의는 뭐로도 발음된다? 첫 번째 의는 첫 소리가 아니면 의도 되지만 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도 되는 거죠. 요거는 안 배웠지만 아마 미리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의, 조사는 이도 되고 애도 되고, 그쵸?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사이시오 표기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미치게 만드는 문제죠. 왜? 사이소리 현상을 안다 하더라도 예외 현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섞어놔 버리면 이거죠. 자, 방앗간 머릿결 바닷속 전셋집 맞고요. 머릿수건 머릿장 수건 예산일 다 맞고 뒷일 차례상이 틀린 겁니다. 왜일까요? 차례상 할 때 내와 상인데 둘 다 뭐가 한자 합성어입니다. 한자 합성어는 6개 뭐가 있었죠? 곡간 같은 세파, 그 다음에 착간의 숫자, 퇴간간 횟수, 6개를 제외하고는 뭘 받쳐 적지 않는다? 시옷을 받쳐 적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차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정답은 3번. 3번 문제 생략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이거는 해봅시다. 내가 있죠,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내 플러스 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된 거죠?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죠. 내가가 발음되기 때문에 앞에는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표기 자체가 이렇게 되는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혼입을은요. 뭐 플러스 뭐죠? 호 플러스 이불이죠. 그러면 얘는 대표음이 뭐가 나고요? 디귿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첨가되는 겁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 뒤에 소리가 뭐? 이거니까 니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첨가됐죠? 대표음, 니은 첨가,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비음 현상도 벌어지죠. 그래서 디귿이 뭘로? 니은으로 바뀌니까 결국은 혼, 니불, 무엇까지도 비음악까지도 동화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촛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가와 똑같은 거죠. 초 플러스 불인데 소리가 뭐가 된다?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럼 표기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 뭐를 받쳐 적는다?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래서 촛불 이렇게 쓰더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짜잔짠짠. 근데 이기죽은 발음이 하나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기죽, 기기죽 이런 식으로. 4번 다음 중 동일한 발음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끼리 묶이지 않은 것. 히히. 어떻게 발음되죠? 덤네 같은 경우는
얄레, 떨레, 짤레.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그러면 얘는 떨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마 현상이에요? 비유마 현상이에요? 유마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얄레, 열레, 짤레, 떨레. 유마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밤내는요? 발레인가요? 아니죠. 얄레, 열레, 떨레, 짤레죠. 이건 밤내죠. 뭔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비음화. 그렇지요. 비음화 현상이 벌어지는, 둘 다 동화 현상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발음 현상이 어떤 거 동일한 거는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돼요, 안 돼요? 담임은 어떻게 소리 납니까? 다 님으로 연음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담임. 두 번째요. 분열은요. 역시 연음이 돼서 분열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버리네. 묶이지 않은 거니까 1번이죠. 그 다음에 국밥과 담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둘 다 된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담고, 국밥, 머릿결, 기착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이소리 현상. 정답은 1번. 다섯 번째, 다음에서 바르게 표기된 것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환장하는 겁니다. 새라는 게 접두사. 그 다음에 새와 색과 시가 나왔죠. 시가 무엇과? 이 두 개가 만약에 새인데 접두사 새고 시가 된소리나 거센소리 결합을 한다라면 여기는 무슨 모음과? 양성 모음과 결합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꺼맡아요? 새 까맣다예요? 된소리죠. 까니까. 아니까 양성 모음이죠. 그러면 새는 까맣다가 되는 거고요. 시는 시 퍼니까 거센 소리가 왔죠. 그건 무엇과? 시 파랗다가 아니라 시 퍼렇다. 음성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번일까요? 일단 새 까맣다, 시 퍼렇다만 있는 거는 1번. 그러면 색과 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색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자는 무엇과? 양성. 후자는 음성. 됐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은데 결국은 새와 시, 색과 시의 구분점은 뭐죠? 거센 소리, 된 소리와 만날 때는 셋, 시. 그렇지 않으면 새, 시. 됐죠? 5번. 다음 중에 동일한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끼리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접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비읍과 무엇이 만났어요? 니은. 그래서 발음은 잡는 무슨 현상? 비음화. 임진 플러스 란이죠. 원래 이거 있었죠.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니은이 뭘로 바뀌죠? 리을로 바뀌는 유마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건 단일어일 때고 임진난과 같이 임진에 일어난 난, 동원되는 명령, 횡단의 거리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뭐가? 비음화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질난이에요? 임진난이에요? 둘 다 뭡니까? 비음화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다음에 횡단노. 역시 뭐가 일어난 겁니까? 비음화. 내복약과 알약은요? 내복약과 알약은 내복 플러스 뭐? 약. 알 플러스 뭐? 뒤에 합성어나 파생 뒤에 뭐가 오니까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오면 뭐가 첨가돼요? 니은 첨가. 내복, 약, 알, 약. 그런데 기억과 니은이 만났죠? 바다가 머니가 만났잖아요. 그럼 기억은 뭘로 바뀌어요? 이응. 그래서 발음은 내복약. 니은 이을 만났으니까 알약.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그럼 무슨 현상과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비음하고 유음하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정답 3번인가? 태능은요? 태릉은 그냥 태릉이죠. 의문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문현상 중에는 뭐? 동화현상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이 막 두 개가 보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의문현상 중에는 동화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동화현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보세요. 비음화, 유음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는 되는데 태릉 자체는 아무것도 없죠. 송별연은 뭘까요, 송별연? 송별연이니까 얘는 연음이죠. 그 정답 몇 번? 4번. 되셨어요? 7번 문제 넘어가셔서 다음 대화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동화현상 동그라미 치고요. 왜 동화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발음 경제현상. 딱 봤을 때 몇 번? 1번. 이런 건 바로 풀어야 돼요. 8번. 다음 중에서 어원상 불, 파이어와 관련이 없는 말은? 분화비는 여러분들 리을 탈락 용언 생각나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막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억 안 하고 해요. 막 오랫동안 나를 보고 막 2년, 3년, 4년 막 보죠. 우리 장기로 갑시다. 가족처럼. 리을 탈락 두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 뭐일 때? 합성어나 뭐일 때? 파생어일 때 앞에 소리의 끝이 뭘로 끝나고? 리을로 끝나고 뒤에가 뭐가 오면? 나도 살자가 오면 뭐가 떨어지더라? 리을이 탈락한다. 두 번째, 용언에서 그러면 앞에는 어간, 뒤에는 어미가 되겠죠. 용언이니까. 앞에가 용언의 어간이 뭘로 끝나고? 리을로 당연히 끝나고 어미가 뭐가 오면? 놀아보시 오가 온다라면. 그래서 우리 날자 하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날자, 날고, 나니 하면서. 날자는 생각나는데. 그래서 여기 봐요. 합성어에서 불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분나비죠. 근데 합성어죠, 분명히. 파이어가 하고 나비니까. 그러면 뒤에 뭘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나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분나비. 자, 딸과 전미사 님이 왔어요. 그럼 파생어죠, 분명히. 리을로 끝났죠. 뭘로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딸님이에요, 따님이에요? 따님. 하나 더, 말과 소라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뒤에 나도 살자 중에 시옷이 왔죠. 그러니까 리을이 어떻게 돼? 떨어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마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나비는 파이어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불나비는 불에 뛰어드는 나비잖아요. 됐죠? 부싯돌은요? 부싯돌 형태소. 형태소 어떻게 나눌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보세요. 형태소 구분하려면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불 플러스 쇠 플러스 시오 플러스 돌입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제. 됐죠? 불이 나게, 이것도 환장할 거예요. 불이 나게가 뭘까요? 불이 나게. 불 이다 자리에 나 플러스 뭐뭐개가 온 겁니다. 부침개는 뭘까요? 붙이다입니다. 여기다가 뭐? 미음, 에. 그래서 부침개. 그럼 여기는 뭔가를 이게 전 같은 것들을 하다라는 이미지, 불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몇 번? 4번. 보세요. 요런 문제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하고 나중에 요거 뭐 할 때 실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볼 거예요. 9번 다음 밑줄 친 어미 중에서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지 않는 겁니다. 정보의 출처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대요? 눈이 많이 온대.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이 점심 같이 먹을래? 나는 이따 먹을래. 이건 뭐예요? 을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뭐 의지나 의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죠. 나 나중에 먹을 거야. 이런 개념이니까. 정답 2번이고요. 3번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라 하셔. 어쩌지? 철수가 아직 안 왔니? 이거는 뭡니까? 지금 직접 알게 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깨달은 일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알게 된 거. 아직 안 왔네? 정보 준 거예요. 이놈 아직 없어. 네 번째,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한 1시간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정보 제공하는 것. 10번. 이거 한번 맞춰볼래요? 다음 중 첫음이 장음이 아닌 것. 우리 잠깐은 했었죠. 장음. 이건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몇 번일까요?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알다는 긴 표현인데요. 알리다는 짧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 있는 거지만 규칙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꾸 봐야 돼요. 11번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파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청자 높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주체와 청자 높인 거 맞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체는 맞지만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객체 높이지는 않고 있죠. 정답은 3번. 그가 책을 형님께 드렸습니다. 객체 청자 맞고요. 12번. 다음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용례 중에서 발음 표기가 잘못 표함된 것은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를 따라 적는다. 그랬습니다. 승낙, 쾌락, 허락 맞고요. 11, 10월, 시황, 토론, 중론, 의논 맞고 분노대로 맞습니다. 희노애락 아닙니다. 희로애락입니다. 희로애락. 근데 여러분들 희노애락이라 그래? 희로애락이라 그래요? 희노애락 틀린 겁니다. 희로애락입니다. 13번. 이거 왜 빨리 가는지 알겠죠? 이건 그 종합문제에서는 우리가 아직 덜 배운 것도 다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13번. 다음 말에 나타난 의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 감기를 발휘할 때는 울림소리 되기 현상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에휴,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내 시험에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거 뭐라 그래? 그렇지요. 변이음. 변이음 다시 한번. 변이음이 뭡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울림소리와 울림 사이에 안 울림 사이 뭐가? 바다가자가 왔을 때 요놈이 지가 뭔지를 알고 중간에 울림과 울림이 있으니까 자기도 울림이 되려고 소리상으로 뭐가 바뀐다? 울림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놈이죠. 원래는 안 울림 소리인데. 그래서 감기 하니까 얘 무슨 소리? 울림 소리. 얘 무슨 소리? 그러면 얘도 무슨 소리? 얘는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누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감기를 발음할 때 울림 소리 대기 현상이 있다.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다기에서 겹받침 뒤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그중 하나만 옮겨 뭐 뒤에 첫 소리로 보세요. 자, 발음.
대표음 하나만 해서 닭이 되는 거죠. 얘는요. 형식 형태소가 뭐일 때는 모음일 때는 앞에 게 뭐가 된다? 연음 대표음이 되는 게 없죠. 근데 겹받침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달기라고 발음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형식 형태소가 자음일 때는 반드시 앞에 건 뭐가 되고 아니죠. 대표음이 되고 대표음 중에 대표음이 되고 뒤에가 뭐가 가능하다라면 된소리가 되면 된소리를 된소리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닭, 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둘 다 실질 형태소죠. 근데 실질 형태소인데 모음으로 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는 뭘 밝히고요? 대표음. 모음이기 때문에 대표음을 다시 뭐 시킨다? 연음시킨다. 그러면 꽃 위에다가 연음이 되니까 꽃 뒤가 되더라. 지금 이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뒤에 연음이 되는 현상. 2번도 맞네요. 고깃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고깃배라는 것도 있고 고깃배라는 것도 있어요. 위에 고깃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고기의 배. 이거 나누면 우리 알탕 먹는 거. 여기 고깃배는요. 선박이죠. 그렇다면 시옷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거 의미 분화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안개속과 안개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4번 단임을 발음할 때는 이 모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 말이 맞다라면 단임이 된다라면 여기에 뭐 이 모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면 담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이거 연음이 돼서 담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니은 첨가가 아니라 연음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됐죠? 14번 밑줄 찐 음절에 장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반관, 반민. 사건건. 정답 2번이고요. 선남, 선녀. 전신, 전화. 됐죠? 15번. 이거 맞춘 사람 제가 번호 몇 번일까요? 이거 맞춘 사람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커피에는 미동도 하지 않네? 뭘 해야지? 이거 맞춘 사람은 자 감기에 쓰인 두 기억은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다. 아까 금방 했던 거죠. 이거는 리을은 R과 L과 같은 음운으로 표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R이든 L이든 초성에는 R을 쓰고 중성에는 뭘 쓰는 겁니까? L을 쓰는 거죠. 리을은 L을 쓰는 거죠. 로마자 표기법 할 때 나중에 배웁니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 자음, 모음 같이 의미 변화 기능이 있다. 맞죠?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니은은 이, 야, 연유, 유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두음 법칙이잖아요. 두음 법칙. 니발소 있어요? 없어요? 이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됐어요? 또 여자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두음 법칙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답은 4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첫 음절에서만 이렇게 나와야 정확하게 4번이죠. 둘째 음절부터는 나타나죠. 그러니까 첫 음절이라는 게 좀 빠졌습니다. 아마 4번을 찍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첫 음절.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된다? 답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안 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말을 던진 겁니다. 근데 각 생뚱맞게 맞춰버리면 이거 서로가 생뚱맞는 거야. 뻘쭘하게 와서 저기 커피는 이러면 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달려들면 예전에 그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가끔 하다가 이제 특정 문제 가지고 내기를 해요. 제가 하는 학원에서는 애들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절대 맞출 수가 없다.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추면 내가 뭐 맛있는 뭘 사주고 못 맞추면 니들이 돈을 모아서 아이스크림 커피를 하나 사와라. 뭐 애들 한 500원. 애들 입장에서 500원. 내 입장에서는 만원 단위가 나가는 거니까 하죠. 콜 했는데 정말로 어떤 놈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맞춰버린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맞춘 거야. 와, 그다음부터 안 해요. 그다음부터 안 해. 아, 이거 크더라고. 근데 수업 집중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대신에 그 다음은 집중도가 없어져. 딱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가 더 많아.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췄으면 두 번 다시 이런 건 없을 뻔했는데 기회가 다시 있어. 16번 접두사 한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을 갖는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접두사는 혼자 쓰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접두사는 혼자 쓰면 뜻을 가져요, 못 가져요? 그렇죠.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과 결합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나갈 때 하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됐죠? 다른 거와 겹칠 때 큰의 뜻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정확한 바로의 뜻이 되기도 하고 한창의 뜻이 되기도 하고 바깥의 뜻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지금. 한 걱정 한 시름은 큰 걱정 큰 시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가운데는 정확하게 가운데란 뜻 맞죠, 분명히. 한겨울 한낮은 한창인 겨울과 한창인 낮 맞죠, 분명히. 한대와 한복판에서 한대는 뭐가? 한복판? 한복판이 무슨 뜻으로 돼야 돼?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니은의 뜻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거를 첨부할 때 단어의 구조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중얼거리다는 중얼중얼이라는 부사 어근의 전미사 거리다가 결합된 파생동사. 파생동사 몇 줄 치시고요. 자, 이것도 구분합시다. 여러분, 파생이란 말고 있고 뭐뭐형이란 게 있죠. 명사형도 있고 파생명사도 있죠. 파생은 뭡니까? 하리수죠. 형은요, 홍석천이죠. 품사는 안 바뀌는데 기능만 바뀌는 거죠. 품사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파생동사니까 원래는 뭐였는데 부사가 뭘로? 품사가 동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파생동사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중얼거리다의 품사는요? 동사. 중얼중얼은요? 부사. 그리고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출렁은 뭡니까? 출렁출렁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부사. 출렁거리다? 동사. 출렁이다? 동사. 거리다, 이다는 전부 다가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죠. 우리 이런 거를 무슨 접사라 그런다? 지배 접사라 그런다. 품사를 바꿀 수 없는 건 한정접사. 품사를 바꾸는 건 지배접사. 그런데 이 지배접사는 접두사에 나옵니까? 전미사에 나오나요? 둘 다 나오나요? 오직 전미사에만 나오는 거죠.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런 걸 다 해보면 내 실력인 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다시. 그에 해당한다. 결국 이러한 단어들은 부사와 전미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죠. 부사와 전미사가 결합해서 뭘로 바뀌고 있다? 동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부사가 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첩어가 됩니다. 줄렁줄렁, 깜빡깜빡, 끄떡끄떡. 두 번씩 되면 거의 부사라 그랬죠. 일단 보시면 기울은 뭡니까? 기울 이거 있어요? 기울다가 있죠. 이 애시당초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죠? 기울다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이. 사동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사동사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기울다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앞에 아무거나 만들어봐요.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배가 기울다, 차가 목적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에다가 뭐가 왔다? 사동전미사가 이가 온 사동동사입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사동사라 그러죠. 끄떡이다는요, 끄떡끄떡이라는 부사죠. 이다가 와서 뭐가 된 겁니까? 동사. 반짝반짝에다가 이다가 와서 동사. 깜빡깜빡 부사에 이다가 와서 동사. 됐죠?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석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중에서 비동사적 합성어. 통사하고 비통사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통사와 비통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우리말 어순에 맞으면 뭐가 되는 거죠? 통사. 우리말 어순에 안 맞으면 비통사. 그러면 관용어에다가 체언이 붙으면 통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명사와 명사가 붙으면요? 통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뭐가 붙으면? 부사와 부사가 붙으면? 부사에 뭐가 붙으면? 용언이 붙으면 통사가 되겠죠. 용언에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미에 아어가 오고 다시 용언이 오면 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되면은 부사와 뭐가 만나면 명사가 만나면 비통사. 왜? 명사는 관형사가 붙어야 되는데 용언에다가 바로 용언이 붙으면, 즉 용언의 어간 다음에 바로 용언의 어간이 오면 비통사. 뭐 이런 식인 것들 생각나시죠? 자,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새 아기는 어떻게 된 거죠? 새라는 관형사에다가 뭐가 온 거죠? 아기가 왔으니까 관형사와 체언의 합성이니까 통사입니다. 누비옷은요?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여기다 써야 되는데. 새 플러스 아기 통사. 누비옷은 누비다 플러스 뭐가 온 겁니까? 옷이 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비통사. 아니, 체언에다가 관형사가 와야지 왜 용언이 와? 됐죠? 명사는 될 수 있지만 비통사. 누비옷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승은요? 이그저 관형사에다가 체언이 왔으니까 뭐가? 통사. 그 다음에 이슬비하고 무슨 비를 구분하라 그랬죠? 부술비. 이슬은 안 되지만 부술은 부사죠, 분명히. 이슬비니까 체언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 다음 지푸르다는 원래는 짓다와 뭐가 만나는 거죠? 푸르다인데 뭐가 안 보입니까? 어미가 없이 만났으니까 비통사. 곧잘은요? 곧 플러스 잘.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만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통사. 선생님 저거 동사 아니에요? 곧이라는 거 기본형이 있어요? 잘 기본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 부술비는요? 부술이라는 부사와 비라는 체언이 만났으니까 비통사. 군밤은요? 조심해야 될 거죠? 군밤은 뭡니까? 굽다에다가 니은이 온 거죠. 무슨 탈락? 어간 탈락. 사도바우루에서 생각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굽다에다가 어미가 왔죠. 그 다음에 밤이니까 뭐가 된 겁니까? 니은이 와서 관형사형 어미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관형어와 체언이니까 통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가 왔죠, 지금. 관형어 기능이니까 체언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검버섯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검은 플러스 버섯이죠. 그러니까 비통사. 굿세다는요, 굳고 세다죠. 굳다와 세다가 만나는데 뭐가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비통사. 그다음 뭐겠죠? 곶감은요, 곶다에다가 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비통사. 넘어다 보다는요, 넘다. 그것도 어가 왔잖아요. 보다. 두 개 있잖아요. 어가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사. 세봅시다. 몇 개인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답 3번. 아이고, 다 해보셔야 돼요. 19번. 다음 기억 미음 중에서 디딤돌과 같은 단어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디딤돌은 원래 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미음이 온 거죠.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 파생어가 뭐가 된 거죠? 미음이 파생 명사가 된 거죠. 그럼 원래 파생 명사가 돼서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다시 돌이니까 합성어가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파생 명사와 만난 합성어가 된 꼴이 된 거죠. 파생어가 뭐가 되고 명사가 되고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합성어가 된 꼴이 된 거죠. 그거 찾으래요. 뭘까요? 지름길 한번 해볼까요? 지름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지르다에다가 미음이 오면 지름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온 거죠? 길이라는 게 온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 되고요. 하나는 더 있죠. 뭐? 비비다. 미음이 와서 비빔이라는 체온이 돼버리고 거기에다가 밥이라는 게 와서 합성어가 된 경우죠. 정답 몇 번? 디귿 미음입니다. 담금질할 때 지는 전미사가 되는 거죠. 전미사잖아. 질 자체가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 뭐뭐 하는 행위 따위를 낮추는 게 되는 거고 꾼도 전미사죠. 보도 전미사입니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 다시 파생어가 돼버리는 경우죠. 나머지들은. 전미사가 와버리니까. 20번. 다음 중에서 단어 구성을 잘못 분석한 것. 몸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몸에다가 가지다에다가 미음이 와서 파생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합성어가 된 거고요. 글에다가 짓다에다 지키가 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짓다, 짓고 이런 게 있죠. 틈틈이 파생어 맞고요. 이가 전미사니까. 손톱, 깎기, 여러분들 원래는 손과 톱이 만나서 뭐가 된 거죠? 합성어가 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깎다가 기본형 아닌가요? 여기에서 보면 깎다, 이가 오는 거죠. 그럼 괄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손톱 플러스 깍이 아닙니다. 깎기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21번. 다음 밑줄친 에서의 의미가 나머지 색과 완전히 다른 것을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이라는 장소. 학교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라는 장소. 학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누가 학교가 실시한 거죠. 가를 붙여서 말이 되니까 가는 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죠? 주격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3단원에서 5단원 이것도 단원이라는 뭐가 되는 거죠? 거리 아니면 뭐 범위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에서는 나머지 다 부사인데 3번만 뭐가 된다? 주격조사. 됐습니다. 22번. 다음 중에서 높임 표현이 바른 것.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봐요. 또 헷갈리잖아요. 이거 우리 한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제가 얘기했죠. 높임법은 나보다 높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뭘 쓰는 게 높임법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내요가 아니라 어울리십니다. 보세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왜요? 내가 쓰는 말이니까 보통. 두 번째, 사장님, 부장님 오셨습니다. 맞죠? 직장에서는 뭐 압정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나 가정은 사용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의 호남 말씀이 아니죠. 계시다는 직접 높임이니까 뭘로? 있으시겠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보세요. 또 일본과 똑같은 말입니다. 높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이거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들었는데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이래 징그럽게 이러죠.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아 왜 이래가 징그럽게 이러죠.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으면 어머니 말을, 학교 가고 싶으면 제 말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 늘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간신입니다. 왕은 바뀌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아, 이거 제가 그때그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 만나서 이런 말 하면 친구들이 전화번호에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자, 28번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배우고 할게요. 23번 생략하시고요. 24번도 생략하겠습니다.
25번. 음소입니다, 여러분들. 음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음운과 음소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나 틀리나 봐야지. 음운과 음소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음운 속에 뭐가 있다? 음소가 뭐죠? 음운은 뭐죠, 여러분들? 음운은 운소와 음소로 나누는 거죠. 음운은 뭐죠? 음운. 음운의 개념이 뭡니까? 소리의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죠. 그 음운에는 뭐가 있죠? 변별음운과 비변별음운이 있죠. 변별음운에는 뭐가 있죠? 자음과 모음이 있죠. 비변별음운에는 뭐가 있죠? 길이, 소리의 고저장단. 생각나시죠? 자, 소입니다, 이제. 달돌, 둘은 의미가 다른 별개의 단어들. 맞아요, 분명히. 여기서 의미를 다르게 하는 요인은 아, 오, 우라는 뭐가? 변별적 요인 중에서도 모음에 의해서도 의미를 변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 각각의 음소, 모음, 음소로 볼 수 있다. 낫 모두 동일하게 낫으로 발음이 나므로 받침에 쓰인 지읒, 티읒, 시옷은 하나의 음소 아니죠. 별개의 음소죠. 이거에 따라 의미가 구별돼 버리잖아요. 발음이 같은 거지. 의미는 다르죠. 분명 받침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잖아요. 그러면 여기 받침의 자음은 의미가 변별이 되는 최소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아닙니다. 발음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무슨 거라 그런다? 대표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시험의 시옷은 시험처럼 발음되고 사랑의 시옷은 사의 시옷처럼 발음되지만 우리에게는 같은 시옷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음소이다. 시옷으로 여겨지는 거 맞고요. 물의 종성 리을은 설측음 L로 실현되고 바람의 초성 리을은 설측음 R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리을은 초성에서는 무엇으로? R로. 중성에서는 뭘로? 에이, 왜 중성이 나오니? 종성에서는 뭘로? L로. 리을 같은 경우는 L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6번. 보기는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 아라어라와 으라를 나타낸 것이다.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죠. 밑줄 친 어휘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 뭔가요, 여러분들? 골라라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직접 명령 알아. 되라도 직접 명령 알아. 써라도 직접 명령 알아. 자르라는 간접 명령 으라.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써란데 왜 으가 없어요? 탈락 현상이죠. 만약에 기본형이 자르라는 기본형이 뭡니까? 아라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잘라. 그렇죠. 잘라. 아라를 붙이면 잘라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27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장에서 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소두 말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 동그라미 치시면 말이나 분은 4번의 분도 보이죠. 반드시 앞에 뭐가 필요하죠. 관용 어가 필요합니다. 두 마리, 한 마리, 두 분. 두는 뭐? 선생님 두 분. 밑줄이 좀 잘못 쳐져 있네요. 거기 4번에 두가 아니라 분에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밑줄이 잘못됐네. 분. 말이나 분은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관용 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하늘이 푸르다. 푸르는 뭐죠? 형용사의 어간으로 어미와 함께 쓰여야 하는 거죠. 그녀는 채연이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도 뭘로 보이고요? 채연이죠, 분명히. 소두 마리 가 조사 붙일 수 있잖아요. 채연이죠. 분도 뭡니까? 조사가 붙는 채연이죠. 근데 채연 중에도 뭐가 된다? 반드시 뭐가? 앞에 관용 어의 수식을 받는 건 뭡니까? 의존 명사. 요거와
일반 명사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문제 낸 거예요. 의존 명사는 뭐가 반드시 앞에 뭐에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 28번. 자, 우리 허리 한번 돌리고 갈까요? 아휴, 문제가 끝도 없어. 몇 번까지 있지 이게? 그렇게 많이 만들었나 내가? 문제 끝나면 우리 그 이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친구 중에 우리 결혼식 가면 남학생들 그 장난쳐요? 친구 결혼식 가면?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장난쳐요? 그냥 뭐 주방 날려요? 일로 와갖고 이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가니? 이렇게? 친구 결혼식 날 그 스프레이 뿌리죠. 스프레이 뿌리죠. 그냥 호기심에 불을 질러봤는데 불납니다. 아니 내가 한 건 아니라 보통 친구들이 다 들어가진 않잖아. 일부가 몇 명 들어서 친한 친구들이 뿌려주잖아. 요즘엔 그 잘 안 뿌리더라고요. 아, 결혼해봤어요? 그렇지. 그런데 옛날에 막 친구들이 직접 막 스프레이 막 뿌려주고 폭죽 터뜨리고 막 이랬어요. 막 스프레이 막 뿌리고 있는데 어떤 놈이 라이터를 갖고 그 뿌린데 이렇게 했는데 훅 하고 불이 진짜 훅 나더라고요. 근데 신부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불 타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금방 이제 뭐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불이 신부 쪽으로 훅 가니까 이 앞으로 훅 가잖아요. 놀래가지고 또 그 결혼식은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의 결혼과 이 동네의 결혼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결혼하면 남자들이 신부한테 돈 줘요?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돈을 줍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 쪽으로. 그걸로 뭐 하냐면 신부가 치장? 폐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신랑이 다 돈 내는 거예요. 결국은. 신랑이 돈을 주면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남으면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안 남으면 말고. 그러니까 신랑이 빼 빠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제주도만의 풍습이 뭐냐면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데 이틀 동안 결혼을 합니다. 왜요? 하루는 결혼식을 2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사회니까 지역사회고, 제주도 말로는 괜당사회. 괜당사회가 뭔지 아세요? 집성촌.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다 못 오잖아. 그러니까 하루는 친척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 그 잔치를 벌리는 거야 그날. 그럼 신부가 예쁘게 차려입고, 웨딩을 입는 게 아니라 예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 그 전날 밤에 누가 가냐면 신랑 친구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럼 신랑 신부, 여기는 함을 받잖아요. 제주도는 함 없습니다. 그럼 신랑 친구가 가면은 그 집에서 상을 차려줘요. 그럼 신부 친구, 신랑 친구가 그날 밤에 거기서 이제 먹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그 결혼식에는 뭐하는 사람들 몇 명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저기서 많이 먹었으니까. 뭐 그래서 그 부주도 돈을 따로따로 합니다. 여기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가면 부주 어떻게 해요? 하나죠. 제주도는 2개입니다. 둘이니까 2개입니다. 또 친척이면 요 밑에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도 부주를 합니다. 따로. 환장하는 거죠. 만약에 집안이 엄마 아빠,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있으면 6개예요. 6개. 그러니까 친척이 결혼하면 뿌리가 뽑혀요. 친척은 또 돈 좀 많이 줘야 되잖아. 뿌리가 뽑힙니다. 근데 요즘은 간소에서 통으로 1명씩 하자 이렇게도 하는데 제주도는 희한하게 다 줘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가? 이틀 결혼 어때요? 굳이? 국의 음악? 왜 안 좋아? 짧고 굵게 어떻게? 하고 두 번째 결혼은 또 어떻게 할까요? 짧고 굵게 그것도? 세 번째는? 그때 봐서? 근데 요 별개 얘기예요. 뭐 피곤해 보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결혼식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도대체?
그 돈이면 차라리 요즘에 힘든데 모아서 전세 자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요즘 많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너무 강남에 가면 음식값 하나가 5만 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야.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오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부주는 한 명이었는데 엄마 아빠 애까지 데려가면 20만 원이잖아.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혼식 하면 화려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사실은 별 생각 없어요. 남자들은 뭐냐면 그냥 내 여자와 그냥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면 괜찮아 주의인데 여자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하고 싶어? 화려하게? 어? 당신 그지였잖아. 그때 경제적 상황을 보면 못하는데? 아, 로또. 로또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화려하게? 여러분들 여자들이 적당하단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다가 뭘 대면 적당의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적당을 맞추면 무조건 욕먹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디 해외에 나가게 됐어. 선물 같은 거 사오지만 안 사오잖아요? 큰일 납니다. 사오지 말라고 해서 남자는 시킨 것만 해요. 기본적으로. 안 시킨 건 하기 싫어. 생각도 싫어. 사오지 말라고 해서 안 사오면 삐져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없어. 생각이 없어. 뭐? 됐어. 아니 뭔데 말해봐. 아 됐다고. 말해봐. 아 됐다고. 막 이렇게 말도 안 해주면서 화는 내.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선물 사다 줄까? 뭐 사다 줘? 화장품 어떤 거? 봐서 괜찮은 걸 몰라 우리는. 그래서 가장 비싼 거 사다 주면 또 한마디 해줘. 나랑 안 맞는 화장품이야. 말을 해주던가. 또 싼 거 사주면 뭐 해요? 돈이 없어서 싼 거 사주면 넌 이거 누가 바르니? 말을 해야 돼. 적당히. 그게 뭔데? 스몰 웨딩? 적당히 뭐 사람도 안 부르고 한 친한 친구한테 6명만 부르고 그냥 밥 한 끼만 먹는 정도. 그거 봐. 이거 적당히가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는 이건데. 부모님이 하면 그때 또 부모님은 적당히 안 해요. 절대로. 그거를 다 타협하려면 그 상황에 맞춰야지 지금 제가 그거 적당히가 안 돼. 봐. 항상 여자의 말은 다 하고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안 납니다. 그렇죠? 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여자친구랑 얘기할 때 제일 싫었던 말 중에 뭐냐면 뭐 먹을래? 아무거나. 나 이 아무거나를 우리나라 그 단어 중에 없애버리고 싶었던 단어야. 아무거나. 근데 웃긴 건 여자들은 아무거나라고 말하지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 봐봐. 아무거나 먹으면 내가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래 아무거나? 야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오빠 냄새나. 뭐 하자고? 그래? 김치찌개. 그것도 냄새나잖아. 그럼 뭐 짜장면 먹을까? 튀잖아. 나 오늘 하얀 옷 입었는데 아무거나 먹자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아니 오빠가 아무거나. 먹지 마! 그러니까 먹어야지. 그럼 뭐 먹을 건데? 떡볶이? 그럼 매워. 나 가끔씩 보면은 남자들이 우왕청심원이 나중에 생길 것 같아. 죽으면. 암 걸려서. 근데 여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우리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그거 알지? 느낌 알지? 쥐들끼리는 알아쳐먹어. 남자랑 얘기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게. 남자들 굉장히 깔끔하잖아.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지 마. 미안. 짜장 먹을까? 그래. 먹기 싫은데 오지 마. 깔끔하잖아. 남학생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자기 것만 먹어요? 나눠 먹어요? 분식집 가면은 막 라면 시키고 돈가스 시키고 막 시키면 보통 어떻게 먹어? 내 거 다 먹지 않나? 같이 막 나눠서 먹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 난 돌솥 비빔밥, 넌 라면, 너는 짬뽕이면 그거 먹고 끝난 거야. 그렇잖아. 근데 여자들은 딱 가자마자 갈 때부터 행복하게 고민하기 시작해.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난 짜장, 그럼 난 떡볶이. 가서 진짜 많이 시켜서 먹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이 먹을 때 제발 입에 뭐 넣어주지 마라. 막 나올 때 먹어봐 이러잖아. 남자들이 막 씹고 있으면 먹어보라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요?
적당히 준다 이거지.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대화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하지 이제 뭐. 28번이죠 이제. 정신도 차렸겠다. 28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장에서의 기능이 다른 겁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다. 내일은 문장이니까 문장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어죠. 만약에 이 조사 자리에 주어를 넣어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과일도 안 먹는다. 과일을 안 먹는 거죠. 그럼 뭐죠? 목적어입니다. 아이들이 주어죠. 이거는 분명히. 변은 주어죠. 맞아요. 숙이는 자체가 변이니까. 그러니까 네 개는 주어고 하나만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29번.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죠. 그의 결혼식에 대통령까지 참석. 엄마야. 그는 제 이름조차 못 쓴다. 막내마저 노모 곁을 떠났다. 1번. 까지니 있을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극한적인 것을 나타낸 예시다. 맞아요? 틀려요? 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극한적인, 아니 우리나라 최고가 누구죠? 그래, 대통령까지 왔잖아요. 대통령. 2번. 조차는 화자의 무시, 꺼림, 불평등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조차는 뭐죠? 이거는 무시의 감정이 얘 이름조차 못 쓴대. 무시의 감정이 들어있는 거죠. 3번. 까지가 생략할 수 있는 극한에 쓰이고, 까지는 생략할 수 있나 보세요. 그의 결혼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어. 돼요 안 돼요? 생략할 수 있는 극한에 쓰이고, 조차는 생략하기 어렵다. 조차. 그는 제 이름 못 쓴다. 돼요 안 돼요? 제 이름 못 쓴다는 안 되죠. 그러니까 4번 맞고요. 3번 맞고요. 4번. 마저 대신에 조차를 쓰면 화자의 감정이 분노 불평에서 걱정 좌절로 옮겨진다. 아니죠. 마저를 조차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걱정 좌절에서 무엇으로? 분노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30번. 다음 중에서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어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미 중에서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명령형 어미, 명사형 어미 이렇게만 나와도 알 수 있죠. 하나만 뭐를 바꿔버리는 거죠?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어미입니까? 그렇죠. 명사형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뭐를 바꾸는 거죠? 기능을 바꿔버리는 거죠. 평서형 어미는 기능이 뭐죠? 그냥 평서죠. 감탄이나 명령도 그 기능 그대로죠. 그런데 무슨 형은 기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는 명사가 아닌 용언이 명사처럼 기능을 하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1번. 다음 중에서 어따와 어서가 연결될 때 그렇다와 활용하는 모습이 비슷한 것은 그렇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또 치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앰뷸런스 안 오네? 지나갔어요? 오늘도 여김없이 왔어? 난 못 들었지? 여기는 일관성이 있는 곳이라 왜 나만 못 들었을까 생각했네. 자, 그렇다에다가 뭐를 넣으면 아서라든가 뭐를 넣어보면 어서? 어서 아닌가? 어따 어서 넣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다 그래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와 형태가 비슷한 걸 찾으래요. 좋다에다는 아서를 넣으면 좋아서죠. 그냥 시음만 탈락하는 거죠. 얘는 뭐가 바뀐 겁니까? 어간어미 불규칙이죠. 어간어미 불규칙. 모양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좋다는 아서가 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좋아서니까 시음만 탈락하는 거죠. 또 노랗다는요. 정답이겠죠. 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노타는요. 노아서 뭐 탈락? 히읗 탈락. 나타는 나아서니까 뭐 탈락? 히읗 탈락. 세 가지는 뭐만 바뀌는 겁니까? 어간만 바뀌는 거죠. 근데 얘는 어간어미 불규칙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32번 생략하겠습니다.
33번. 33번은 정답 2번입니다. 이것도 답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34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조사는 밑줄 칠까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에 의해다. 다음 밑줄 친 것 중에 조사가 아닌 것. 쉽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으면 됩니까? 조사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조사 다음은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됩니다. 어미 뒤에는 띄어 써야 되고요. 단어 뒤에는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가 뭐죠? 품사. 근데 유일하게 조사만 앞말에 뭐 한다? 붙여 쓴다. 오늘은 기분이 몹시도 언짢다. 도가 뭐죠, 여러분들? 조사죠. 왜요? 몹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죠. 부사에 붙은 뭐? 보조사가 되는 거죠. 2번. 우선 먹어는 보아라. 는 조사 맞아요, 틀려요? 먹다에다가 어가 온 거죠. 조사, 뭐, 강조보조사, 한정보조사. 3번 학교에 가기. 여러분들, 기는 조사 아닙니다. 기본형이 뭐죠? 가다, 가고, 가기가 왔죠. 가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형, 전성, 어미죠. 이건 어미입니다. 조사가 아니라. 제주에서는요, 부사격 조사죠. 그는 제주에서 왔다. 그 옆에다가 나라고 적으시면 돼요. 왜요? 제주 아일랜드 얼마나 좋은 곳인데 요즘은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아파트 값이. 평당 뭐 2천만 원짜리들이 있으니까 말이 안 돼. 말이 되잖아. 말이 돼요? 안 돼. 아우 힘들어.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우울하게 살았던 애가 지금은 다 부자야. 땅만 갖고 있으니까 다 부자였던데 뭐. 그렇게 우울했던 애들이 요즘은 참 우러러 보게 돼. 우울이 우러러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 뭐 하셨나 몰라. 평택도 땅 부자들 많잖아요. 땅이 있죠? 있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예요. 봐요. 일관성을 갖는 여학생입니다. 자,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우리말에서 우리의 의미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태기가 동신이하고 성식이 야 우리 저기 놀러 공원 가자. 다 같이 가자 이거죠. 동신 우린 안 갈래. 자 1번 정태기 말한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청자 모두를 가리킨다. 맞아요? 틀려요? 잘 봐요. 정태기 말한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청자 모두를 가리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동신이 말한 우리는 성식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죠. 정답 몇 번?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36번 다음 중 겟 미래인데 의지도 있고 추측도 있고 그렇죠? 1번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추측인가요? 의지인가요? 의지. 도착하겠구나. 끝내겠다. 쌓였겠는걸?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추측.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겟 하면 시지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편협한 사고, 그 다음에 한정된 사고, 그 다음에 단순한 문제 풀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38번 다음 중 단어 형성법이 다른 것. 단어 형성법. 합성어에는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병렬 합성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말과 소가 합쳐지니까 마소죠. 무슨 합성어? 대등 합성어죠. 의미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없죠. 울다와 짖다가 합쳐지면 우짖다죠. 역시 의미가 변한 거 없죠. 상과 순대 이건 무엇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자연이란 뜻으로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융합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듣보다는 듣다와 보다 둘 다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39번 다음 보기와 같은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산인데 산이 아름답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관용화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관용화처럼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아름다운 산이죠. 산이 아름답다. 어때요? 의미가?
같죠. 바뀌어도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까만 후배죠. 후배가 새까맣다. 이게 중의적인 표현, 후배가 까맣다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진짜 시커먼 놈이 있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까매. 피부색이 까맣단 놈도 있고 새까만 후배가 또 뭘로? 나랑 거리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그러니까 새까만 후배. 이거를 피부색으로 고쳐도 뭐가 되는 겁니까? 후배가 새까맣다. 바뀌어도 뜻이 똑같은 거죠. 2번 새파란 바다나 바다가 새파란 같고요. 새하얀 모래나 모래가 새하얀 것도 같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관습적으로 쓰여버린 말이죠. 어떻게 나왔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헛소리 계속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야, 저 사람 거짓말이야. 새빨간 완장을 차면 거짓말이야. 새빨간 놈들은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굳어져 버린 단어입니다. 이거는. 됐죠? 40번 생략하고요. 41번. 말씀의 의미가 다른 것. 말씀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낮춤과 높임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아버님 말씀 높임인가요? 낮춤인가요? 높임. 선생님 말씀 높임. 제 말씀 낮춤. 성경 말씀 높임. 됐죠? 성경은 책이니까 낮은 거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담아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신 거잖아요. 됐죠? 42번 해야죠. 뭘 찾으래요, 여러분들? 형태수. 오늘은 낮에 바람이 불었다. 찾으세요,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거기 답지에 답이 없어요. 이것을 자립과 의존. 자, 자립과 의존은 뭐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립과 의존이죠. 실질은 뜻이 있냐 없냐죠. 자,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나누죠? 오늘 플러스 은, 낮에는요? 나 플러스 에, 바람이는 바람 플러스 이. 불었다의 기본형은 불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어시 온 거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온 거죠. 자, 그러면 혼자 쓸 수 있는 거 몇 개? 오늘, 낮, 바람 몇 개? 3개. 그럼 나머지는 의존이 되겠죠. 은, 에, 이, 불었다 몇 개가? 6개가 무슨 형태에서?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뜻이 있는 걸 찾읍시다. 뭐가 되는 겁니까? 뜻이 있는 거. 오늘, 낮, 바람, 불 몇 개? 4개. 형식만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3, 6, 4, 5 답은 없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3, 6, 4, 5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43번 문제. 다음에 높임말 가운데 경어법, 용법이 다른 하나.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무슨 높임? 객체 높임. 주다 대신에 드렸다. 졸업하고 처음으로 선생님을 보다 대신에 배웠다. 객체 높임. 가다 대신에 가시다. 의시가 붙었으니까 또 깨서도 붙었으니까 주체 높임. 됐죠?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러. 객체 높임. 정답은 몇 번? 3번. 44번 생략하셔도 좋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셔야 될 거예요. 45번.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 자료를 바탕으로 이다가 무슨 조사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서술격 조사. 우리는 원래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게 있어요. 가변어가 뭡니까? 변하는 거. 불변어는 안 변하는 거. 근데 가변어는 용언이죠. 왜? 활용해야 되니까 먹다 먹고 먹으니. 그런데 용언 말고 유일하게 가변어가 되는 게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 무엇만? 이다만 가변어입니다. 철수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며 학생이므로 이런 식으로. 자,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을 보니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용언처럼 활용되는 것 맞죠, 분명히. 디귿을 보니 2번. 앞에 붙은 말에 받침이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니까 뭐가 안 보여요? 이 생략 가능하죠, 분명히. 기억과 니은을 보니 체언, 용언의 어미, 조사, 부사 뒤에도 붙었다. 자, 체언에 붙은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에 책, 이다에다는 체언에다가 이다가 붙었죠. 그러면은 용언의 어미가 뭐죠? 가까워서 이거 있나? 용언의 어미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가까워서이다. 아우. 조사는 어디에 있어요? 나부터 조사죠. 이다는 조사 뒤에 붙은 거죠. 조사는 여러 번 반복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격조사도 2번 이상 반복될 수 있죠. 끄떡끄떡도 격조사는 2번 이상 반복될 수 없잖아요. 격조사와 보조사만 2번 이상 겹칠 수 있는 거지. 격조사는 오직 하나잖아요. 주격이 오면 뭐가 되니까? 주어. 목적격이 오면 뭐? 목적어. 근데 2개가 된다고? 오이씨.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씨. 아니야, 나 장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앰뷸런스가 왜 지나가는 줄 알죠? 나를 위한 거야, 항상.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면 부사 뒤에 있어요, 없어요? 뭔데요? 먼저. 그러면 맞았니? 4번. 니은과 디귿을 보니 자립성이 있는 단어와 결합할 때는 주어가 생략된다? 에헤이. 뭐가? 먼저이다와 결합했죠. 자립성인 내가죠. 내가 먼저이다죠, 분명히. 근데 내가 생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먼저도 자립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라는 주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어 생략 안 했어요. 정답은 4번. 46번. 밑줄 친 단어의 활용 유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건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불규칙 용언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1번 부었다의 기본형이 뭐죠? 붙다죠. 여러분들 어감 불규칙 다시 한번. 사, 도, 바, 우, 르. 어미 불규칙. 여, 러, 너라 불규칙이 있죠. 어간 어미 불규칙. 그렇죠. 히읗 불규칙.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붙다에다가 보통 아나 어를 넣어보면 탈락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어를 넣어보면은 부어. 뭐가 없어져요? 시옷 탈락.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부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감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감 불규칙. 두 번째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노래를 들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듣다에서 온 거죠. 어를 붙이면 듣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들어. 그러니까 시옷은 탈락이 되는 거고 디귿은 리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불규칙이도 어감 불규칙. 3번 누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눕다가 기본형이죠. 어가 오면요 누워가 되니까 아나 어로 워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뭐가 바뀌는 겁니까? 비읍 불규칙, 어감 불규칙이죠. 푸르러는요 푸르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푸르. 근데요 선생님 이건 어간 어미죠. 어간 어미죠. 왜냐면 어가 러로 바뀌었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의도 없잖아요. 의탈락은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왜? 의 뒤에 모음이 오면 반드시 의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세 개는 무슨 불규칙? 어감 불규칙, 하나는 어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세 개는 뭐? 비읍 불규칙, 하나는 리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47번.
밑줄 친 단어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이것도 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봅시다. 우리 종결어미가 뭐죠, 여러분들? 문장을 끝내는 거죠. 어서 오십시 오가 맞아요, 요가 맞아요, 발음은? 자, 표기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아니면은 뭐가 맞는 거예요? 종결어미는 옵니다. 발음은 뭐죠? 둘 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도 되고 어서 오십시오 오도 되는데 종결어미라면 발음이 두 개가 되더라도 표기는 뭐만 적는다? 오. 요거 뒤에 나중에 배웁니다. 됐죠? 그러면은 맞게 표기된 거니까 것이요? 안 되고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 아니 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연결어미 요가 온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종결어미 나머지는 다 종결어미니까 요가 아니라 뭐가 된다? 오. 발음은 오가 맞아요? 요가 맞아요? 둘 다 맞는다. 왔네. 내가 쓰러질 걸 알고 또 왔네. 여러분들 이거 틀렸으면 저 차가 여기로 오는 거였는데 다행히 딴 데로 가네. 맞춰서 48번 생각해도 좋습니다. 49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 1번 얼음이 너무 커서 먹기 좋게 녹히고 있다. 아니죠. 녹이고 있는 겁니다. 당한 거 아닙니다.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돋구다. 사동이 왔고요. 넓히다. 울리다. 다 맞습니다. 자, 50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음 중 표준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겁니다. 알른 맞아요? 틀려요? 리을 리으시나 리을 티읕 겹받침 뒤에 온 니은이 오면 뭘로 발음한다? 리을 발음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물난리 무엇이 두 번 일어난 겁니까? 유마가 두 번 일어난 거죠. 맛있는 음식이 신선노 신선의 노니까 뭐가? 신설로입니까? 신선노입니까? 신설로. 신선노 뭐가 맞는 거예요? 설로. 횡단로가 맞는 거예요? 횡달로가 맞는 거예요? 횡? 횡단로. 횡단하는 길이란 뜻이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뭘로? 비음아, 유음아가 아니라 비음아가 일어나는 거죠. 공권의 힘, 공권력, 대만에 영이 있는 곳 대만영. 맞아요, 안 맞아요? 동원하는 힘을 갖는 것 동원영. 그러면 여기서는 횡단 뭐가 맞는 겁니까? 로가 아니라 횡단노. 신설로가 아니라 신선로.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신선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비싼 음식 가면 불 조그만 거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긴 거. 그다음 음식 임금님 밥상이 올라가잖아요. 밥상이라가 아니고 뭐 행사할 때 올라가죠. 5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합니다. 뒤에 끝까지.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뭘 많이 했으니까? 문제풀이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것까지 다 들어갔고 심화 내용까지 다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본 이론편을 다 하고 나면 풀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문제풀이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